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18일 그리고 12월 8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했었던 전 외교부장 친강의 후속 소식을 약속대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 공식적인 행사를 끝으로 실종된 친강은 이미 7월에 사망했다는 사망설과 친강의 사망 원인에는 5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소개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상 가장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동시에 가장 빨리 퇴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중국 공산당의 당사에서 공산당의 역사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서도 길이길이 회자될 사람은 바로 전 주미 대사였고 외교부 장관이자 국무위원까지 숨가쁘게 올랐던 친강일 것입니다. 친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진핑의 외교의전 최고 책임자를 거치면서 시진핑의 눈에 들었고 이때부터 외교부 내부에서 승승장구해서 2021년 7월에는 차관급인 주미대사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시진핑 3기 인사이동 선발에서 친강은 올해 3월 12일 약 2달여 만에 차관급인 주미대사에서 외교부 장관에 올랐고요. 동시에 부국가급인 5명의 국무위원 중 1명으로 승진했습니다. 부국가급은 국가급의 바로 아래 단계인 고위직인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와 좀 다르니까 참고로 공부를 좀 하고 갈까요? 중공과 중국의 가장 높은 직위인 국가 정급과 국가 부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즉 국가급 직위와 부국가급 이렇게 직위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급 혹은 국가 정급이라고 하는 국가급에는 중국 공산당 총석이, 중국 국가주석, 중공 중앙군사위 주석, 이거 다 시진핑이죠. 그리고 중국 국무원 총리,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공 정협주석, 중공 중앙정치국 7명의 상무위원이 중공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급인 국가급입니다. 국가정급이라고도 하죠. 부국가급 혹은 국가부급에 속하는 직위는요. 중공의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이번에는 24명이죠. 시진핑 3기는. 그리고 중공의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 국무원 부총리,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5명이죠. 중공의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 중공 정협의 부주석,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었다고 모두 부국가급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강은 차관급에서 장관이 되면서 동시에 장관급을 뛰어넘는 부국가급,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부총리급으로 2달여 만에 뛰어오른 거죠.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역사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역대급 초고속 승진을 했던 친강은 그러나 동시에 불명의 기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대급으로 승진하자마자 바로 잘린 경우에 속하는 건데요. 3월 12일에 외교부장과 동시에 5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로 부총리급 부국가급 지도자 반열에 오른 친강은 6월 25일 공식 활동 이후 사라졌죠. 외교부장 면직과 국무위원 면직을 7월달에 박탈당했고요. 자, 외교부장과 국무위원 재임 기간이 불과 106일입니다. 3개월 보름여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장관직과 부총리급 고위직에서 물러난 경우는 아마 친강이 기록일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친강 외교부장의 실종에는 모두 5가지의 가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설, 업무 과다로 와병설, 스캔들설, 외교부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스파이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번 방송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바로 쿠데타 모의설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가설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설과 와병설은 이제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임 외교부장이었던 왕이와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과의 외교부 내부 권력 투쟁설은 실제 존재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친강이 추출되고 사망을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가 이제는 유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설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설을 중요도 순서로 재배치하면 첫째는 쿠데타 모의설이고요. 둘째가 중공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관련 정보 누출의 스파이설이며 셋째는 봉황위성 앵커인 후샤오텐과의 사생활 스캔들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설은 이미 12월 8일 방송에서 일부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3년임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시진핑은 후계자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계속된 시진핑의 실정과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당 원로들과 반대파들은 작년 8월도 그렇고 올해 8월에 중공 하계 국정워크숍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거의 매년 불만을 토로했고요.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쿠데타 모의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이 쿠데타 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군부의 장성들이 참여해야 하고 세 번째는 누가 차기 대권을 이을 것인가에 대한 모종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직책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합의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원로들은 시진핑의 독조를 막기 위해서 외교부장인 친강과 국방부장인 리샹푸를 후계자 그룹에 포함시켰고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친강이나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리위차오, 부사령관이었던 류광빈과 장전중 그리고 국방부장 리샹푸가 차례로 실각하면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부에서는 로켓군 사령관과 부사령관 3명 이외에도 이들을 따르는 다수가 체포되어 최소 약 10여 명의 군 장성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요. 장기 집권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후계자 지정이죠. 시진핑은 지난 18차와 19차 당대회에서도 후계자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고 3년임을 결정한 20차 당대회에서도 역시 후계자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여름부터 원로들의 쿠데타 음모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백지 시위로 시진핑은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 있죠. 올해 6월 중순에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전해준 로켓군 기밀 누설과 스파이 사건에 대해서 친강과 리샹푸 등이 모의하여 차기 대권을 목표로 군부와 협력해서 쿠데타를 구상 중이라는 내부 보고까지 있으면서 전격적인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은 집권 이전부터 보시라이와 저윤캉의 쿠데타를 운 좋게 막았고 재임 11년 내내 암살과 쿠데타에 시달렸죠. 그런데도 용케도 계속해서 사전에 탐지하여 방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진핑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 상당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진핑이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친강의 사망설은 현재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문 사망설입니다. 친강은 지난 6월 25일 체포되어 북경에 그 하이디엔구라고 있습니다. 하이디엔구에 있는 서남 화읍 호텔에 감금되어 고문을 포함한 강도 높은 고문을 받았고 공안부 부장이자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왕샤오홍은 친강의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의식을 잃자 북경의 301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문 사망설이고요. 둘째는 자살 위장설입니다. 자살로 위장해서 이미 살해당했다는 거죠. 셋째는 약물 주입설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도 오늘 방송하는데 약물 주입설입니다. 친강과 군부 10명의 장성들이 천진에 있는 무장경찰 총병원에서 청산가리 같은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건데요. 사망 날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7월 14일이고 하나는 7월 17일 설인데 어쨌든 7월 중순에 이렇게 당했다는 거죠. 장소도 북경 301 병원과 천진 무장경찰 총병원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도 친강과 군 장성 10여 명이 각기 나눠서
약물로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병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리위차오는 그의 비서실장인 시에밍성이 텔레그램으로 미국에 있는 리위차오의 아들에게 로켓군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가 러시아의 첩보기관에 해킹을 당했고, 이것이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진핑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켓군 장성 10여 명이 집단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도 이전 해킹에 취약해져서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친강의 사생활을 낳은 후샤오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경에 감금되어 있는데 후샤오텐 역시 고위공직자와의 스캔들 범죄와 함께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샤오텐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죠. 자, 친강의 사망설과는 달리 리샹푸 국방부장에 대한 사망설은 아직 없습니다. 리샹푸는 아직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진핑에 대한 반대 세력의 쿠데타 음모론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앙경위국 국장이었던 왕샤오진이 올해 4월 의문사를 당했는데요. 이 사실이 7월에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7월에 친강과 리샹푸가 장관직에서 면직된 것도 왕샤오진이 4월에 의문사 당하고 7월에 발표된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10월에 리커천 전 총리의 의문사 역시 시진핑 반대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해석으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자, 중공 당국은요, 아직 친강의 사망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경위국 국장이었던 왕샤오진이 4월에 의문사를 당했는데 7월에나 발표되는 것처럼 아직 친강의 사망설에 함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친강의 사망설은 가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공은 항상 내부 갈등을 외부로 흘리면서 반대파들이 주류파들을 흔드는 전술을 지난 7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주한 전직 고관이나 언론인들이 중공된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을 활용한 정보 수집으로 분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황적 증거로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강의 사망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대미문의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의 갑작스런 실종. 국방부장은 아직 후임자도 내정되지 않은 현실.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로켓군 고위장성 10여 명의 동시 실종. 이 내용은 사실 팩트죠. 이들은 모두 구금되어 강도 높은 조사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 단지 이들이 지금 살았는지 이미 사망을 당했는지는 몇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로들의 친강 후계자 그룹 포함설, 친강의 쿠데타 참여설, 친강 독극물 주사 사망설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입수되는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에서는요, 사망도 중국 공산당의 허가가 있어야 사망이 되고 중공이 공식 발표를 해야 사망이 되죠. 알 수 없는 차례장막, 차이나의 현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